예,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경영 연구소의 김유열이라고 합니다. 또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온 이유는요, 우리 청년 농업인이죠. 농업인 이제 지난번에 서류 내셨죠? 서류를 이제 지금 서류평가를 지금 하는 기간입니다. 뭐 2월 한 15일까지 정부에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청년 농업인들께서 접수한 그런 서류들을 심사를 2월 15일까지 마쳐라.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심사위원으로 나가게 되는데 청년 농업인들께서 그 서류 심사야 뭐 어떻게 좀 저희들 면접관들끼리 모여가지고 객관적인 점수 그리고 주관적인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제 통과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문제는 서류평가가 끝난 뒤에 1.5배수로 도청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도에서 면접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도 주관으로 면접평가가 진행이 되는데 사실 서류평가가 100점, 그 다음에 면접평가가 100점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면접평가를 서울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200점 만점에 또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대표님들께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먼저 면접 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측인가요?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 보면 먼저 1번을 보면 농업에 대한 자세가 나와요. 그래서 자세는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농업관이 뭐냐. 그래서 농업에 대한 자세는 적절한가. 두 번째는 목표 의식이 나와요. 영농에 대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5개년 계획서를 지난번에 우리가 모두 내셨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농 추진 의지 및 열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것이 이제 40점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0점짜리가 있는데요. 영농 정착의 가능성에 대해서 또 40점짜리가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2-2를 보면은 지역사회 참여 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농 창업 목표의 구체성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농 창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또 봅니다. 그 다음에 2-4를 보면 성장 가능성을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5는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20점짜리가 있는데요. 창업 역량에 대해서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창업 역량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3-2를 보면 역량개발 계획의 구체성을 물어보고요. 3-2를 보면 청년 농업인으로서 필요한 그런 인성이라든지 친화력 또는 소통 능력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평가 지표는 세 가지로 지금 돼 있고요. 첫째는 농업에 대한 자세 40점이고, 그 다음에 영농 정착 가능성이 이제 이게 40점짜리 80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업 역량 20점 해가지고 이것도 100점 만점으로 우리 대표님들이 이제 점수를 매겨준다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할 일은 사업 대상자 평가 기준 이거를 면접평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침서에는 54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물론 부모님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지만은 서류평가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면접평가가 또한 중요하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농업에 대한 자세를 한번 보시면은 세 가지로 나눠진다 했죠. 농업관, 농업에 대한 자세는 적절한가 해서 배경에서 아마 5개년 계획에도 충분히 우리 대표님들이 아마 피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영농 경력이 있는 분들은 있는 분들대로 농업에 대한 적절한 자세를 또 표현을 했을 것이고, 또 영농 경력이 없는 분들은 없는 분들대로 이제 그런 농업에 대한 어떤 그 바라보는 시각을 표현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점수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를 보면 목표 의식이 나와요. 이게 15점인데 이게 이제 아까 금방 농업에 대한 자세가 15점이고 영농에 대한 뚜렷한 목표 의식. 자,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내비게이션을 치고 가죠. 그래서 분명한 목표를 정해놔야만이 이제 차가 그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우리 농업도 마찬가지로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1년 뒤의 목표,
2년 뒤의 목표 이런 식으로 뭐 단기 목표라고 하죠. 보통 2년 단위를. 그 다음에 중기 목표는 이제 5년 2028년까지는 내가 또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리고 10년까지 나가면은 장기 목표, 이게 단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저는 영농 목표를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로 하면은 규모도 목표입니다. 뭐 논 한 필지에서 뭐 10필지로 늘리겠다. 뭐 이런 것도 목표 중에 하나지만은 이렇게 좀 매출액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가 있고요. 소득. 올해는 1,000만 원이지만은 내년부터는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단기 목표에는 얼마의 매출 목표를 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기 목표에는 5년 뒤에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고 매출액 그 다음에 10년 2033년까지는 내가 또 어느 정도 매출액을 달성하겠다. 이게 이제 단기, 중기, 장기로 이제 규모라든지 매출액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의식이 꼭 그 규모와 매출액만 있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질적인 목표도 있다. 그래서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거냐 또 복지 문제 다양한 그러니까 생산을 먼저 생각하셔야 해요. 생산 규모와 매출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가공, 제조 또 2차 산업에 대한 그런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차 산업에 대한 목표 의식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농업이 요즘은 또 농촌 융복합 산업화로 찾고 나가고 있으니까 농업을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로 나가고 특히 이제 6차 산업하고 스마트팜 이런 쪽으로 나가면은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0점짜리가 또 있죠. 영농 추진 의지 및 열정. 야, 이거는 너도 나도 잘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청년 농업인 지원하는 목적이 뭐 누구 시켜서 오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의지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할게요. 자, 두 번째로 큰 제목의 영농 정착의 가능성입니다. 40점짜리가 있네요. 이거는 지역사회 참여, 그 다음에 영농 창업 목표의 구체성 이렇게 쭉 5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것이 전부 다 이제 뭐 5점짜리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거 지역사회 참여 5점짜리 이것도 맨 마지막에 아마 우리 대표님이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치 활동도 하셔야 되고 또 경영인 연합회라든지 농민 조직 활동도 이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역 공동체 또 어르신들에게 또 우리가 이제 농촌은 공동체 사회잖아요. 도시는 개별 사회지만 농촌은 또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회니까 어른들한테도 이제 좀 어떤 그런 또 어른들이 힘들어하면 봉사도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또 마을 공동 일도 잘 참여하시고 그러면 5점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로 영농 창업 목표의 구체성입니다. 2-2. 그리고 영농 창업 동기와 영농 정착 후에 이루고자 하는 영농 목표는 명확한가? 5점짜리네요. 당연히 아까 목표 의식을 그 규모와 어떤 매출액으로 해도 되고 또 1차, 2차, 3차로 해도 된다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3이 중요해요. 세 번째 목표는 영농 정착 가능성에서 영농 창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또 중요하다. 그래서 계획을 짜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실현이 불가능한 그런 또 산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견적서를 막 제출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지금 15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영농 창업 일정과 소요 자금 등 중장기 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그래서 영농 기반 마련 축산업 허가, 낙농 쿼터 등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기 보면은 영농 정착의 가능성에서요. 영농 창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15점짜리입니다. 영농 기반 마련이라고 있어요. 영농 기반 마련. 그러면 영농 기반 마련이 뭐냐 이거지. 이제 이게 그 농지 구입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흔한 예로 원예 같은 경우 시설 원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 하우스를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은 또 기반 조성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농기계 구입도 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 그러면
이렇게 농지 구입은 우리가 전담 과수원으로 이제 이게 또 구입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리고 몇 제곱미터를 이게 몇 제곱미터를 매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것이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할 거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매출은 또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숫자로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설하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두 동, 예를 들어서 1320제곱미터를 내가 신축을 한다. 그럼 여기에 토마토를 심었다. 그러면은 농촌진흥청 표준 소득조사 기준으로 산출을 많이 하죠. 산출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이 면적이 나오니까 이 면적에 대해서 총 조수익이 얼마고, 그 다음에 농비 경영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소득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개반 조성으로 가서는요, 이게 성토라든지 또 전기 승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반 조성,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반 조성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5천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있으니까 농기계 포함해서 농기계도 구체적으로 견적을 뽑아본 결과를 말씀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협동조합에 등록된 걸로 해서 내가 이렇게 좀 하겠다. 그러면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 영농 기반 마련 여기에 이제 영농 창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방 그 칠판에 지금 보이고 있죠. 이런 것들을 그 농지 구입, 시설하우스 자기가 이제 사업계획서 쓴 대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은 이제 5점짜리네요. 스마트팜, 6차 산업화등 농장의 미래 성장을 주도할 그런 계획을 갖추었는가. 근데 이제 이게 꼭 누구나 막 6차 산업 또 스마트팜 다 하라는 건 아니고요. 성장 가능성은 어쨌든 내가 베일하우스를 하더라도 뭐 단동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한다면 점수가 안 나오고요. 기왕이면 좀 반 스마트팜 이상으로 스마트팜 또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반 스마트팜으로라도 해서 내실 있게 첨단 하우스로 운영을 해야만이 노동력이 절감되고 또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또 6차 산업화도 단순히 생산에만 내가 열심히 하겠다 땡 이렇게 하지 말고요. 생산을 한 농산물을 우리가 도매 시장에 출하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좋지만은 이제 다양한 소포장이라든지 또 가공을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 그리고 이제 치유 농업이라든지 또 서비스 농업이 요즘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확장을 해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 그거고요. 지원의 필요성입니다. 10점짜리네요. 그래서 생활소득이 불안정하여 영농 정착지원금, 농지 자금, 교육 등 종합지원이 필요한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유 저희 집에 돈 많아요 이러면 또 안 되죠. 생활소득이 좀 여유가 있더라도 항상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영농 정착지원금은 우리가 농업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레몬 같은 경우는 한 5년간 이렇게 성장을 해야만이 나오고 또 기타 기본 조성하고 또 농사를 새로 시작한다 할 때 우리 대표님들이 바로 아주 그냥 전문적인 농민처럼 소득이 안 나와요. 토마토 하시는 분 보니까 뭐 첫 해는 그냥 뭐 1억 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둘째 해는 뭐 1억 5천, 그 다음에 3년 차가 가니까 2억 8천까지 나오는 걸 봤는데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농업이라는 것이 바로바로 현금화 되지 않기 때문에 영농 정착지원금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업 역량 20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역량 개발 계획의 구체성이 10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농업인으로서의 필요한 인성, 친화력, 소통 능력이 이제 1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점인데 자, 역량 개발 계획의 구체성으로 가서는요. 우리가 영농 창업 계획 실현을 위한 영농 역량 개발 계획은 적절한가? 그래서 혹시 우리 대표님들 뭐 교육받겠다고 쓴 거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형식적으로 썼는가는 몰라도 내가 이제 이러한 역량이 좀 아마 부족하다고 썼을 거예요. 그런 부족한 점을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또
대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그 영농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면 내가 농업 교육 포털이라는 좋은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내가 뭐 스마트팜을 처음으로 해본다 그러면 당연히 온실 교육을 200시간 이상은 좀 받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드론 같은 거 뭐 기본적으로 또 따놓은 게 좋을 것 같고, 자격증 취득. 그 다음에 자기 역량 개발할 거를 형식적으로 말씀하지 말고요.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식으로 말씀을 하면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년 농업인으로서의 인성 친화력, 소통 능력이 어찌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역사회, 도시사회하고 틀린 점이 농촌은 공동체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뭐 방송으로 이게 주민 여러분, 울력 나오세요. 그러면 울력이 또 무슨 말인지, 울력이 같이 이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농촌은, 누가 해주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풀도 뽑고, 또 도로도 청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좀 나와서 일을 같이 해야 되고, 또 고령화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고령화된 농촌에서 우리 대표님들이 뭐 필요한 그런 고령화된 노인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일도 좀 하고, 그다음에 사회치 활동도 하고, 또 농촌에도 조직이 참 많아요. 이장님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개발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또 청년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경영인회라든지 지도자회라든지 또 그 생활개선 연합회라든지 뭐 여성 농민회라든지 진짜 많은 조직이 있거든요. 그런 농촌 조직에, 농민 조직에 적극적으로 이제 좀 들어가서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민들이 필요한 인성 친화력을 나 혼자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여러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러서 나가겠다 하면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어떠셨나요? 사업 대상자 평가 기준 면접평가 청년 농업인 5,000명을 선발하는데 지금 서류 심사는 1.5배로 통과시킨다. 그래서 100명이 응시를 했다. 그러면 150명을 올리게 돼요. 그러면 150명을 이제 100명을 뽑는데 200명이 응시를 했다. 그러면 150명을 올린다 이거죠. 서류평가에는 50명밖에 안 떨어진다. 그러면 서류평가는 통과했더라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죠. 또 50%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절대 서류평가 합격했습니다. 문자를 받고 안심하지 말고 바로 면접평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럼 이런 것들을 갑자기 물어보면 또 대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이거를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좀 작성을 해놓은 다음에 그 시나리오를 배우가 드라마에 뭐 연습을 막 하잖아요. 연습실에서. 그러듯이 한 5번 이상 읽어보고 이렇게 면접에 임해야만이 좋은 점수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왔습니다. 예, 오늘 어떠셨나요? 네, 좀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스마트 경영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김유열 TV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대로 제가 더욱더 더 좋은 콘텐츠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